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최다 출연자십니다. 평양올림픽 독재 체제의 선전장. 홍준표 대표가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오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다 해놔니까 지금 이제 숟가락 얹으려고 밥을 다 지어놓고 반찬하고 다 상차려놔니까 숟가락 뜨고 덤빈다. 홍 대표 지금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되고 있고 선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앞서 짚어주셨잖아요. 네. 이게 좀 밥상에 숟가락 넣는 태도 상당히 좀 불쾌하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수 일각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 올림픽을 준비해온 10여 년 가까이 준비해온 사람들의 어떤 땀과 노력에 비해서 네. 지금 너무나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예. 그 북한 선수단이 누가 오느냐, 몇 명이나 오느냐,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온통 뉴스가 이제 북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 실제로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의 얘기가 묻히고 있고 예.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해온 그 땀방울을 아끼지 않은 그 선수들의 이 노고도 예, 예. 지금 약간 제대로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보면 평창 올림픽이 조금 지나치게 예. 평양의 어떤 그 촉각을 너무 예. 곤두세우다 보니까 예. 좀 경사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물론 이 남북 관계,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해빙한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네. 이제 그것도 좀 정도가 있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평양 쪽으로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영우 소장, 이 네. 홍준표 대표의 평양올림픽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평양올림픽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먼저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예. 고이케 유리코라고 고이케 유리코. 네, 예. 도쿄 도지사 고이케 신당 당수죠. 그 양반이 이번 평창올림픽이 남북 화해의 장으로 되는 걸 보고 비꼬아서 예. 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일본 입장에서 예. 북한 문제를 오히려 부각시켜야 일본의 군국주의화라던가 그 핵무장론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북한 문제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보수정당의 대표인 그 홍준표 대표조차 이렇게 고이케 신당의 당수처럼 네. 한반도 문제를 냉전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가. 아시다시피 이번 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안정적으로 예. 진행된다면 향후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 특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예. 홍준표 대표도 변화된 시기에 맞춰서 변화된 시각을 갖는 것들 예. 또한 잊지 말아야 할 텐데 고이케 신당 대표와 똑같은 일본의 보수 정당의 대표와 같은 시각을 갖는 예. 것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원 소장.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평창올림픽을 한 글자 박아서 평양올림픽 표현을 자꾸 얘기하는 건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뭔가 정치적 노림수는 좀 단단히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파티가 이제 끝났다라고 예. 인식을 네.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촛불, 국민 저항,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그다음에 조기 대선,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초고공 행진을 해왔는데. 어쨌든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이 큰 아젠다 아닙니까? 네. 경제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나 비트코인 문제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도 전면적인 제재 국면을 뚫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평창을 모멘텀으로 썼고 문재인 정부도 어쨌든 이런 네. 그 핵미사일 위기 속에서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이 서로 호응하면서 평창올림픽을 남북올림픽으로 전환시켜 노력을 했는데 의외로 국민적 반응이 좀 싸늘하다. 네. 그래서 2030 세대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꼭 우파 좌파의 문제보다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공들여서 평창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예. 네. 그다음에 거기 출전하기 위한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핵미사일 가지고 계속 어렵게 만들던 북한이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로 네.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이. 그런 면에서 과거의 수많은 남북 대화에 비교해서 예. 문재인 정부도 좀 당황할 수 있는 것이 네. 뭐냐면 예. 국민의 박수 소리가 있어야 이게 탄력을 받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올림픽 이후도. 네. 근데 의외로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예. 있다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와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 이러한 어떤 흐름이 국면을 좀 바꿀 수 있는 네. 예. 새로운 정치적 계기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이게 이제 6월 지방선거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여론의 흐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여권은 결국은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네. 평창이냐 평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화 올림픽입니다. 평화 올림픽. 그러니까 예.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보시면 예. 뭐 한 6개월 전만 해도 화염과 분노, 아, 그렇죠. 한반도에 곧 전쟁이 날 예, 것 같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전쟁으로 치닫던 한반도 상황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냄으로써 예. 네. 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인내력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이제 평양의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에 우리가 좌우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북한을 이번 그 평창 올림픽에 그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예. 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예. 네. 이 평화가 단순히 올림픽 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올림픽 이후에 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예.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출입구가 될 수 예. 있도록 이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상당히 파괴력 있는 이슈로 이게 될 수 있다. 내지는 평화올림픽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잘 치러내면 상당히 이것도 좋은 어떤 파괴력을 가진 호재가 될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 북풍이 이미 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보수 정당이 안보에 무능한 그 예전의 진보 정당의 그 약점이라고 해서 네. 소위 말한 북풍 공작들 했는데 실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요. 그래서 거꾸로 진보 정부가 소위 말해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을 통해서 그 북풍 신북풍을 만들어서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쓴다. 저는 뭐 그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북핵 리스크가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향후에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미회담이라던가 이런 조건들이 무르익게 된다면 예. 그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문제 정도이지 지방선거에 보수든 진보든 이번 북한의 참여 문제를 통해서 예. 재미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네.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상훈 선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평화롭게 잘 치러질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올림픽 이후에 좀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이후에 김정은이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잘 해결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 노선에 탄력을 받는 건데 만약에 북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상당히 크게 다가올 건데요,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수탄남북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핵미사일 위기,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상용화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순간에 게임 체인지가 된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이 어떤 공격적 공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네. 핵과 미사일,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위기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고 예.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만의 위기가 아니고 미국이 갖고 있는 위기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하룻밤, 한여름밤의 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겨울밤의 꿈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겨울밤의 것이고 꿈? 네. 어쨌든 핵미사일 위기 이전과 예. 지금 현 상황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는 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평화라는 문제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예.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평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겨울 밤의 달콤한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아니, 벌써부터 크다라고 봐지는 것. 이방카라던가 멜라니아 여사는 이런 어떤 국면에 상당히 불쾌감을 좀 표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보낸다라는 기존의 약속도 이제는 좀 이행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무기는 하지만 박수치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A 이제 주시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핵미사일 위기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북한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이 위기의 근본적 제거 없이 예.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모드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의 의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예. 대화 국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리수를 뚱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전히 굉장히 난해한 숙제는 난해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예. 네. 우리 다음 두 번째 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 처음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요새 뭐 언론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분인데요.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 한 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수현 대변인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